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오늘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에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오늘은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된 곳이 있겠는데요. 울진이 15일 만에 폭염특보가 해제됐고요. 영덕과 포항은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경주에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해도 여전히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덥겠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내일 태풍의 영향으로 한풀 더 꺾이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발생했는데요. 태풍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밤에는 남해안에 상륙한 뒤 모레에는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9도, 영덕 32도, 포항이 31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1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에 의한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시장 관사를 새롭게 정비해 국제문화교류관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이곳은 앞으로 국제교류협력회의나 작은 결혼식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0년에 지어진 경주시 사정동 경주시장 관사입니다. 1,300여 제곱미터의 1층 한옥 건물로 지난해까지 현직 시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곳입니다. 그동안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며 관사를 폐지하자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았고 준하경 시장의 공약에 따라 경주시가 개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관사의 주거시설은 대형 회의실과 역사문화 전시관으로 변했습니다. 권위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관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공공건물을 개방할 경우 건물에 대한 효율성과 친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옛 관사를 새로 고친 경주시는 이달 중에 국제문화교류관이란 명칭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교류관에서는 앞으로 각종 국제협력회의나 시민간담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제 우호도시 교류관으로 사용하고 작은 결혼식, 사랑방 자담회,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이용됐던 옛 경주시장 관사가 29년 만에 새로운 시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어젯밤 9시 4분쯤 경주시 외동의 모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경주소방서는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학차와 소방차 등 23대를 동원해 2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회사는 모든 직원이 휴가로 조업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역 동편 주거지인 성동과 황호동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동 황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등 134억 원이 투입되며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노후주택 수리와 공유주택, 황호 클럽하우스 조성 등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경상북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했고 현장 실사와 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쯤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휴가철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지역민과 관람객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개최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늘 신라역사관 앞마당에서 만복을 기원하는 길놀이와 안즘반 사물놀이 그리고 영남민요 한마당 무대를 펼칩니다. 또 오늘과 내일은 어린이와 함께 오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인기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오는 7일과 8일에는 기타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열대지방 나무로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커피나무가 청송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커피 생산에 나서면서 청송 커피 농장에는 커피 체험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송에 있는 농장입니다. 초록색을 띠고 키가 큰 낯선 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커피나무입니다. 가지에는 하얀 꽃이 피었고 꽃이 진 자리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커피나무는 어린 나무부터 12년생 나무까지 5,500그루. 난생 처음 보는 커피나무가 눈앞에 펼쳐지자 방문객들은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신기해요. 잎이 이렇게 큰지도 몰랐고요. 또 나무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작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농장을 찾은 사람들은 커피콩이 익을 때면 직접 수확할 수 있고 볶은 커피콩을 갈고 내려 자신만의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입소문이 퍼지면서 커피 농장을 둘러보고 로스팅 체험을 해보려는 커피 애호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나무 열매 따는 체험도 하고 직접 로스팅 작업도 해서 내려서 커피 맛을 보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제 시작 단계여서 이곳에서 생산된 원두는 주로 지역 로컬 푸드 농민장터와 현지에서 핸드드립 커피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앞으로 커피 재배 기술을 지역 농가에 보급해 생산해서 체험까지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커피를 생산하고 가공, 판매, 체험, 관광까지 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농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청송커피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농업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북의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국가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기초생활 인프라 12곳 가운데 대부분인 10곳이 최저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교실은 116분으로 최저 기준 10분보다 10배 이상 길었고 생활체육시설은 4배 이상, 의원과 약국은 각각 3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뱀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상 원산지 구별이 쉽지 않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의 30% 이상을 뱀장어와 미꾸라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특히 5년 안에 2번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을 향한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이 대구, 경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업체들은 지난해 일본에서 소재와 부품 6억 5천만 달러를 수입했는데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 있는 회사 854개가 일본 2차 경제보복에 적용받는 일본 부품을 수입했습니다. 금액으로는 6억 5천만 달러, 7천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기계가 2억 8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철강 금속이 8천만 달러, 전자전기 6천만 달러로 뒤를 이었고 섬유도 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역 주력 업종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재나 부품은 상대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일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 분야는 새로운 설비 투자나 부품 확보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전동기어, 고압가스용 용기 등에 쓰이는 산업 섬유 소재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분야와 의료기기 분야, 관광 분야 역시 장기적으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구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단을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품 관련된 어떤 수입을 지금 일단은 현재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수입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특히 업종이 순간적으로 경영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신용보증재단 등과 더불어 금융 지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와 투자를 위한 대형 국책산업 발굴 등 대응 방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부터 농산 어촌 지역을 도는 방과 후 학교 순회 강사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순회 강사제는 방과 후 강사 수급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위해 우수 강사를 확보해 두세 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맡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청송과 영덕, 청도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했고 내년에는 두세 개 농촌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만 6세 미만까지 지급돼 온 아동수당이 다음 달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중지된 경우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PC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연극을 통해 개인과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시민연극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포항문화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시민연기 아카데미를 열고 이번 주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연극은 좋아하지만 무대는 처음인 사람들. 긴장도 잠시 무대를 놀이터처럼 상대 배우를 이웃처럼 편하게 끼와 열정을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되게 긴장했었는데 이제는 뭐 되게 재밌게 하고 하니까 좋고 근데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 긴장되는 것 같아요. 엄마와 아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공무원과 전공과는 다른 꿈을 가진 대학생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연극입니다. 지금 좀 늦었지만 50 넘은 나이지만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살짝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연극 옥상에서 바라본 와글와글 놀이터는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우리 사회에 옥상공원이라는 소통의 공간을 선사합니다. 옥상과 놀이터에서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만나게 되면서 소통을 하면서 우리 하나가 되는 우리들의 소통의 공간을 다루고 있고요. 옥상에서 바라본 와글와글 놀이터 그리고 우리 참가자들분들의 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재단과 포항시립극단은 그동안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와 부부를 위한 연극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운영을 시작한 시민연기예술 아카데미는 초급과 중급, 심화로 단계를 나눠 더 많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연극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 소식입니다. 8월에 눈 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 두 번째 에피소드 영화와 음악과 카로스가 경주 예술의 전당 어울마당에서 열리고 몸의 풍경 사진전이 포항 꿈틀로 갤러리에서 부채 특별전이 경주 추연 벼루박물관에서 열리며 경주 국제 레지던시 아트페스타 경주의 아침전이 12월까지 연장됩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북 지역 대형 소매점의 판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경북의 지난 상반기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6,61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감소폭은 2017년 마이너스 1.9%와 지난해 마이너스 0.3%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주말에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오늘은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된 곳이 있겠는데요. 울진이 15일 만에 폭염특보가 해제됐고요. 영덕과 포항은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됐습니다. 경주에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해도 여전히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덥겠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내일 태풍의 영향으로 한풀 더 꺾이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발생했는데요. 태풍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먼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밤에는 남해안에 상륙한 뒤 모레에는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9도, 영덕 32도, 포항이 31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에 의한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